예, 총선을 앞두고 신당 세력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매주 한 번씩 제3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건데요. 오늘 첫 순서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주말에 창당대회를 열었잖아요. 네. 예, 가칭 개혁신당이었는데 진짜 당 이름이 개혁신당이 됐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개혁신당이 많이 국민들 입에 익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또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개혁, 혁신, 신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계실 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셨어요. 이거 네. 뭐 험지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개혁신당 총선 주자로서는 어느 지역구로 좀 나가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혹시 당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이제 전략적으로 출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저한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유연성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지역구도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실제로 개혁신당에 이제 노크를 하는 많은 의원분들이나 출마 희망자들이 예.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준석 대표, 천하람 위원장은 어디 나갑니까?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역 의원들 중에도 내 지역구 양옆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천하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신당 같으면은 모든 지역구에 다 출마하겠다라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클러스터를 좀 짜는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이제 우리 클러스터로 오라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인 네. 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지역구를 어디로 갈지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해야겠지만 다 지역구 출마하는 겁니까? 저와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로 예. 이제 어느 정도 굳힌 상황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당의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이제 매번 강조를 하셨는데, 자, 개혁신당이 주로 이 타겟팅하고 있는 그 지지층 어떤 분들입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스윙보터층입니다. 그 스윙보터층이 예. 예전에는 국민의힘 거들떠도 안 보시다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주셨던 분들이 저희의 1차적 타겟팅 층입니다. 그러면 좀 젊은 층인데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일단은 저희 1차적인 타겟팅 층이고,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사실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 꼭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도 예. 중도적 성향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수적이지도 않고 젊으면서 민주당은 찍지 않는 그런 그렇죠. 분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살짝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더라도 예. 스윙보터 성향이 있으신 분들 저희 당연히 타겟층이고요. 그리고 꼭 2030 세대에 구애받지 않고도 지금 예.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 되겠냐. 거대 양당이 서로 못하기 경쟁만 하는 거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30-40%의 넓은 국민이 저희의 어떤 주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최고위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띈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당이 일단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무당층 표심을 얼마나 공략하느냐, 얼마나 얻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분들을 이 정치 성향별로 나눠봤을 때 화면을 좀 보시죠, 같이. 보수 성향은 12%, 중도 성향은 35%, 진보 성향은 18%, 모름이나 응답 거절로 답한 분들도 5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도층, 무당층이지만 무당층 안에서도 보수냐 진보냐가 나뉘어요. 네. 그럼 이제 보수 진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합쳐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중도하고 모름 절대적으로 많아요. 합치면 한 이게 대부분이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좀 네. 많은데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또 연령별로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연령별로 보면은 이 18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30대, 40대, 이게 이제 이 무당층이라고 한 분들의 연령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젊은 분들이 내가 무당층이라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에서 지난 16일과 18일, 18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개혁신당 지지자로 좀 와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30이나 이제 뭐 중도적 성향의 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초입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당의 어떤 여러 흐름들 가운데 개혁신당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은 예. 2030에 있어서 지지세를 저희가 좀 많이 갖고 그렇군요.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 사실 지금 개혁신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보수정당 안에서도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예. 좀 유연한 중도적인 성향이 많은 인물들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좀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뭐 다만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겠죠. 저희는 뭐 시작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 야심차게 뭐 이런저런 공약들, 정책들 그 비전 또 내놓고 계신데 지난주에 네. 65세 이상 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뭐 이슈는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이 표를 줄 분들, 지지층 2030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들만 확실하게 우리는 데리고 가겠다 이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오히려 제 순천 선거 도와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예. 나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순천이라든지 뭐 전주라든지 예. 뭐 아니면 뭐 포항이라든지 굉장히 각 지역의 거점 도시지만 지하철이 없는 도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서는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에서도 저희가 이 공약 발표하고 나서 저한테 예. 어르신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지하철 없는 도시에서도 차라리 교통 바우처 줘가지고 공평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예.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도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공약에 보면 이 교통 바우처로 예.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그래 몸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택시도 이용할 수 있으면 택시 업계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젊은 층과 뭐 고령층을 뭐 나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고령층 중에서도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배제돼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포함시켜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공정을 위한 어떤 그런 예. 공약이다.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은 좀 한쪽만 본 거다. 네, 단면만 저희가 본 거다. 어찌 이런 보면 말씀이시죠? 헤드라인만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안 보시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헤드라인만 보시고 저희 보고 납득하셨습니까? 폐륜 정당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예. 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네, 물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꾸준히 해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지하철 없는 지역에 계시는 고령층도 좀 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비례 정당보다는 일단 뭐 지역구 뭐 출마 의사 밝히셨고 총선에서 그러면 몇 개 지역에 그 후보를 내실 겁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지역구 당연히 내려고 하고 예, 주요 광역시에는 대부분 후보를 주요 낼 수 있지 광역시.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보들은 충분히 후보군은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에게 출마 의향을 밝히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예.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출마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뭐 대구, 부산 뭐 예. 말할 것 없이 주요 광역시는 저희 대부분 지역구 출마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주요 있습니다. 광역시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지역별 어떤 지지세 같은 것도 좀 보십니까? 네, 저희가 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은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지가 좋은 수도권이요? 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의 지지세들이 굉장히 강한 일당 독점 체제라고 할 만한 어떤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서도 예. 그 답답함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이 요약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강세일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의외로 아니에요? 조사에 예. 따라서는 예. 호남에서 더 많은 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조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천하고 네. 대구하고 둘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경합지잖아요. 초경합지란 말이에요. 음. 여기서 이제 후보를 냈다가 만약에 이제 그 여권의 후보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이 보수 분열 봐라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개의치 않은. 네,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당 자체를 보수에 국한 지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수라는 거에 국민의힘이 어디 뭐 특허권 해놨습니까? 보수라는 스펙트럼은 사실 국민의힘보다 넓은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민주당이랑 경합하는 지역이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없다고 해서 전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미 다른 당이고 저희는 더 넓은 스펙트럼을 추구하는 당이기 때문에 대차게 가서 부딪히고 저희가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좋은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할 거다. 저는 뭐 그런 이런 각오입니다.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그 이준석 이제 대표죠. 개혁신당 대표가 네. 총선 이전에는 뭐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총선 이후엔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희는 다시 저희가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형태의 예. 어떤 뭐 그런 합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교만하고 건방져 보일까 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군요. 저희는 저희가 더 성장해서 뭐 어떤 다른 시나리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저희가 돌아가는 식의 뭐 그런 시나리오를 예.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뭐 직진하고 네. 그 분열 책임론 같은 거 개의치 않고 갈 거다 개의치 이런 않을 말씀으로 것이고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좀 어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에 저희가 주류 정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일당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 뭐 저희가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당을 고려해가지고 저희 펀치에 힘을 뺀다던가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이슈죠. 뭐 통합 관련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건 뭐 신당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죠. 삼지대 빅텐트론인데 정말 이번에는 거대 양당 위주의 틀을 바꿀 것인가? 그 점에 이제 차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삼지대 빅텐트론을 신당들이 띄우고 있습니다만 각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네. 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 상당 과정이 설등과 겹쳐서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부터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천하람 최고위원님, 네. 삼지대 통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아니 뭐 저희는 가능한 대화의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예. 대표께서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한 취지는 설 전에 뭐 원샷 빅텐트 이런 게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나 방법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확실하게 그러면 느슨한 연대로 갈지 통합을 할지 이런 거는 상황 봐가면서 좀 그거는 달라질 뭐 수 있다는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를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 사실은 그 어떤 통합을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시너지가 나야죠. 사실은 통합은 성공했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예. 통합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또 정말 구태스럽지 않은 좋은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그런 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주도권은 개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각종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걸 충분히 또 그럴 법도 해요. 아무리 네. 그렇다고 그걸 또 제 입으로 제가 예.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속도 조절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합당하려고 창당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나름대로 창당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 창당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각자 왜 창당을 했고 그러면 창당을 해서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예. 과정에서 좀 지지율도 올리고 자강하는 노력들이 나온 이후에 시너지 있는 통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예, 게 예. 저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무당층이 연령대별로도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지에 있는 각 정당들이 네. 각자의 영역만 이렇게 해서 이거 30%를 다 모아보자 이런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가능할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사실 저희는 초반에 그런 걸 원했습니다. 각자 최대한 지지율을 좀 올리고 지역구 출마할 만한 좋은 인재들도 모은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네, 이제 그분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모이는 걸 바랬는데 지금 이제 뭐 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신당 관련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